아니, 이어폰에서 심박수 측정까지 된다고요? 이제 이어폰이 스마트워치의 기능까지 뺏어오는 시대가 온 걸까요? 안녕하세요, 발품남입니다. 드디어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후속작 리버티4가 드디어 출시되었습니다. 리버티3 프로가 10만원대의 LDAC,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통화 품질, 음질까지 뭐 하나 빠지지 않았던 10만원대 최강 가성비 이어폰이라고 소개했었죠. 지금까지도 이 가격대에 이런 성능을 잘 받쳐주는 제품이 많이 등장하지는 않고 있는데요. 근데 이런 리버티3 프로에도 아쉬운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호불호가 갈리는 디자인이었죠. 과연 이번에 새로 나온 리버티4는 이런 단점을 잘 해결해 줬을까요? 그리고 전작 리버티3 프로 대비 새로운 기능은 뭐가 있을까요? 이번에도 역시나 음질, 통화 품질,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등 직접 테스트해보고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바로 출발해보시죠. 자, 언박싱 바로 진행해 볼게요. 패키징부터 살펴볼게요. 앵커는 전작부터 패키징에 신경을 꽤나 쓰는데요. 최근에 리뷰한 갤럭시 버즈 2 프로와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체감이 됩니다. 구성품은 이어폰 본체, 이어팁, A2C 케이블, 설명서가 제공됩니다. 특히 이번에 이어팁은 4종류가 지원이 되는데요. 게다가 전작 이어폰들은 모두 일반 이어팁이 탑재됐지만 이번에는 클라우드 컴포트 이어팁이 탑재되었어요. 이게 뭐냐면 앵커에서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제작을 했는데요. 구름같이 폭신한 소재로 이중 구조를 만들어 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의 통증은 줄이면서 또 밀착력은 아주 높게 만들었어요. 직접 착용을 했을 때 이어팁의 느낌이 좋았고요. 물리적인 차폐감 역시 전작보다 훨씬 뛰어났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케이스도 살펴볼게요. 케이스의 재질 자체는 전작들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리버티3 프로와 비교했을 때 디자인의 결 또한 비슷하죠. 다만 리버티4는 좀 더 컴팩트한 사이즈로 나와서 휴대성은 더 좋아졌는데요. 전체적으로 무광으로 매끈하게 마감되어 있고 일부는 유광으로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케이스 상단에는 음각으로 사운드 코어 로고를 각인했네요. 후면에는 C타입 단자가 제공됩니다. 다음으로는 힌지도 살펴볼 건데요. 전작과 같이 슬라이드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위로 여닫는 방식이 익숙하실 텐데 슬라이딩 방식은 막상 사용해보면 꽤나 편리합니다. 그리고 리버티4는 슬라이딩 할 때 느낌도 부드럽고 열리고 나서의 고정력도 괜찮았네요. 다음으로 이어폰 유닛을 살펴볼게요. 리버티3 프로를 사용하면서 유일하게 단점이라고 생각한 부분이 디자인이었는데요. 이번에는 디자인적으로 호불호가 갈리지 않을 듯 해요. 엄청 신박하거나 예쁜 디자인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호불호 갈리지 않는 깔끔한 디자인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폰 유닛의 무게도 많이 가벼워졌습니다. 케이스는 55g, 이어폰 유닛은 5.8g으로 전작 대비 더 가벼워졌죠. 듀얼 드라이버를 탑재를 했는데도 소형화, 경량화를 성공시킨 것만 해도 외관만 봤을 때 이번 신작에서의 유의미한 결과물이라고 보여지네요. 외관 관련해서 먼저 정리를 해보자면 마감, 빌드 퀄리티 역시나 괜찮았고요. 디자인도 전작 대비 심플하고 깔끔해졌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으로 스펙도 살펴볼게요. 먼저 블루투스 5.3이 지원되고요. 코덱은 기본 SBC, AAC에 더불어 LDAC을 지원합니다. 사용시간은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을 껐을 때는 최대 9시간, 케이스를 포함해서 28시간 사용 가능하고요. ANC를 켜게 되면 7시간에서 24시간, 그리고 LDAC을 켜게 되면 5시간 반, 16시간 반 사용이 가능하네요. 다음으로 편의 기능도 몇 개 살펴볼게요. 충전은 USB-C 포트로 가능하고요. 무선 충전, 급속 충전 지원합니다. 게다가 멀티 포인트도 가능해요. 특히나 저처럼 스마트폰과 노트북을 같이 사용하는 분들께는 멀티 포인트 기능이 정말 유용하죠. 일반적으로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음악을 감상하고요. 노트북으로 작업할 때 자동으로 소리가 넘어가니까 이건 참 편한 기능입니다. 최대 7개의 기기에 멀티 포인트 저장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2개까지 동시 접속이 가능해요. 자, 이번에 진짜 신기한 기능이 생겼죠. 이어폰에 심박수 측정 같은 건강 모니터링 기능이 내장되었어요. 리버티4는 심박수 모니터링, 스트레스 체크, 자세 알림, 운동 기능까지 이런 건강 기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탑재해 주었습니다. 이제 이어폰도 스마트워치의 일부 기능을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 방법은 이어폰 내부에 광학 심박 센서가 탑재된 건데요. 일반적인 손목 측정 방식이 아닌 귀에서 나오는 생체 신호를 내부 센서가 측정을 해주는 거죠. 사용 방법은 앱에 들어가서 맨 밑에 사운드 코어 웰니스를 활성화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내 신체 사항을 간단하게 입력하고 들어가 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간단하지만 여러 가지의 운동 기능도 활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거 끼고 컴퓨터 작업을 할 때 자세가 흐트러지면 자동 알림이 울리니 유용한 기능들이 꽤 많더라고요. 자,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음질 살펴봐야겠죠. 이번 리버티 4에서 집중할 기술은 3가지입니다. 근데 이거 말씀드리기 전에 음질에 대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엘덱의 Hear ID 조합이라면 10에서 20만원대 가격에서는 가장 좋은 음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쩌면 20만원대와 비교해도 웬만한 이어폰은 이길 수 있는 그런 음질이었는데요. 그럼 음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려 볼게요. 일단 리버티 4에서 지원하는 엘덱은 AAC나 SBC 코덱 대비 2~3배 많은 데이터를 전송해주니까 해상력 높은 선명한 음질을 들려주고요. 그리고 이번에 전작보다 발전된 ACAA 3.0 드라이버 기술을 탑재했어요. 이 기술은 고음과 저음을 담당하는 2개의 다이나믹 드라이버를 통해서 소리 분별을 높여서 화려한 음질을 제공하면서도 이번에는 전작보다 밸런스는 더 잘 잡아준 느낌이에요. 그래서 고음이나 저음이 풍부하면서도 듣기에는 깔끔하죠. 전작 리버티 3 프로에서도 음질은 진짜 좋았어요. 근데 굳이 아쉬운 점을 꼽아보자면 고역대에서 강조가 많이 된 만큼 초고역대에서 미세한 치차음이 들렸다는 건데요. 때문에 민감한 분들이라면 음악을 오래 들었을 때 피곤함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리버티 4에서도 기본 튜닝 값은 고역대가 강조되어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고역대 소리를 좋아해서 따로 튜닝하지 않아도 만족스럽게 사용을 했는데요. 근데 고역대를 좀 줄이고 싶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께도 앵커는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이제는 이어폰의 음질 튜닝 값이 좋다 나쁘다를 언급하는 게 큰 의미가 없어졌는데요. 튜닝 값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Hear ID로 원하는 값을 설정하면 되기 때문이죠. 자, Hear ID 테크놀로지가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장르 또는 내 귀에 편한 주파수 음역대를 세팅해서 튜닝 값을 설정해주는 기술이에요. 저역부터 고역까지 내가 원하는 튜닝 값을 세팅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노캔에도 Hear ID 기술을 적용시킬 수가 있으니 참 유용한 기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버티 4를 구매하려는 분이라면 10분 정도는 투자해서 Hear ID는 꼭 사용하시길 추천드릴게요. 다음으로 또 재미있는 기능이 360도 몰입형 공간 음향 시스템입니다. 앵커 독자적으로 처리한 알고리즘을 통해서 라이브를 듣는 듯한 3D 음향을 지원해요. 게다가 이어폰 안에 자이로 센서가 탑재되어서 움직임을 감지하기 때문에 방향에 맞춰서 출력도 가능합니다. 아니 10만원대 진짜 다양한 기능을 많이 넣어주긴 했어요. 근데 그냥 음악을 들을 때는 360도 시스템을 굳이 쓸 필요는 없을 듯 해요. 오히려 번잡스런 느낌도 있어서 음악을 들을 때는 일반 모드로 청음하시기를 추천드리고요. 근데 영화나 넷플릭스를 볼 때는 이 기능이 정말 유용했습니다. 역시나 이거 구매하면 3D 음향 테스트도 꼭 해보시길 바랄게요. 몰입도가 정말 올라갑니다. 게다가 VR이나 레이싱 같은 게임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훨씬 더 재밌게 플레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네요. 다음으로는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과 주변 소리 듣기입니다. 리버티 3 프로에서 가장 극찬받았던 것 중 하나가 ANC였죠. 이번에 리버티 4에서도 ANC 기능은 정말 좋았습니다. 이것도 앵커의 독자 기술인 노이즈 캔슬링 2.0이 적용되었어요. 주변 소음 레벨에 맞춰서 노캔 강도를 자동으로 조절해준다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장소를 이동하면서 매번 ANC 강도를 변경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특히나 바람 부는 환경도 인식을 해줘서 갑자기 바람이 불 때는 바람 소리를 억제시켜주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 기술의 한계도 보였습니다. 소음 환경의 변화를 아주 빠르게 캐치하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용한 곳에 있다가 갑자기 시끄러운 곳으로 나갔을 때 ANC 강도가 조절되기까지는 약 3에서 5초 정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개선된다면 만족도는 더 높을 것 같아요. 그리고 ANC 강도를 아주 높게 설정했을 때 소음 차단은 아주 잘 됐지만 저한테는 좀 답답함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만약에 수동 모드로 사용하실 분들이라면 평소에는 낮게 설정해 두시고 사용하시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주변 소리 듣기도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특히나 보컬 쪽에 집중된 소리가 마음에 들었어요. 주변 소리 듣기는 완전한 주변 소리 듣기 모드와 음성 모드 두 가지가 지원되는데요. 그 중에서는 음성 모드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특히나 지하철이나 버스같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음성 모드로 전환을 하면 주변 소음은 크게 증폭되지 않으면서 목소리만 선명하게 들리거든요. 그래서 일상생활을 할 때는 음성 모드가 여러모로 유용하게 쓰이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통화 품질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직접 들어보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여보세요. 지금 들리는 이 목소리는 앵커 리버티 4 프로로 녹음한 조용한 환경에서의 통화 품질입니다. 지금 제 목소리는 어떻게 들리시나요? 여보세요. 지금 들리는 이 목소리는 지하철 환경에서의 앵커 리버티 4 프로로 녹음한 통화 품질입니다. 지금은 제 목소리가 어떻게 들리시나요? 여보세요. 지금 들리는 이 목소리는 앵커 리버티 4 프로로 녹음한 시끄러운 공사 현장에서의 통화 품질입니다. 지금 제 목소리는 어떻게 들리시나요? 통화 품질, 이번에도 너무 좋죠. 조용한 환경에서는 역시나 목소리 잘 들렸고요. 아주 시끄러운 70dB의 공사장 환경에서도 꽤나 잘 들리죠. 좀 더 직접적인 비교를 위해서 앵커 A40, 앵커 리버티 3 프로와도 비교를 해봤는데요. 한 번 더 들어보고 올게요. 여보세요. 지금 이 목소리는 앵커 스페이스 A40으로 녹음한 앵커 리버티 3 프로로 녹음한 앵커 리버티 4 프로로 녹음한 조용한 환경에서의 통화 품질입니다. 지금 제 목소리는 어떻게 들리시나요? 여보세요. 지금 이 목소리는 앵커 스페이스 A40으로 녹음한 아주 시끄러운 공사 현장에서의 통화 품질입니다. 여보세요. 지금 이 목소리는 앵커 리버티 3 프로로 녹음한 아주 시끄러운 공사 현장에서의 통화 품질입니다. 지금 들리는 이 목소리는 앵커 리버티 4 프로로 녹음한 시끄러운 공사 현장에서의 통화 품질입니다.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 확실히 리버티 4에서 더 선명한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리버티 4에는 마이크가 유닛당 3개, 총 6개의 소음 제거 마이크가 탑재되었어요. 게다가 이어바가 긴 디자인이라서 물리적으로 입과 마이크의 거리가 가까우니까 훨씬 선명한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잡음을 잘 잡아주고 목소리 잘 전달되고요. 통화 품질에서도 아쉬울 게 없네요. 자, 이제 제품을 2-3주 정도 사용해보면서 느낀 장단점 말씀드려볼게요. 먼저 장점입니다. 역시나 앵커의 신제품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ANC, 주변 소리 듣기, 음질, 통화 품질까지 기본적인 기능에 충실한 제품이었습니다. 게다가 무선 이어폰이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은 거의 다 탑재했다고 봐도 되고, 거기에 더불어 이어폰에서 볼 수 없었던 신기능까지 탑재가 되었습니다. 리버티 3 프로에 이어서 중고급기 제품 중에서는 가성비 최강 자리를 유지할 듯 합니다. 다음으로는 아쉬운 점입니다. 사실 ANC, 음질, 통화 품질 같은 기본적인 성능은 대부분 마음에 들었어요. 다만 새로운 신기능에 있어서는 작은 바람이 좀 생겼는데요. 먼저 운동 기능이라던가 자세 알림 기능, 이런 거는 생각보다 유용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워치를 기본으로 쓰고 있다 보니 앱에 접속해서 건강 기능을 활용하는 건 손이 잘 가지는 않더라고요. 물론 스마트워치가 없는 분들에게는 이 기능을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능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뭐 단점이라고까지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좀 더 다양한 건강 기능을 탑재할 수가 있다면 가까운 미래에는 이어폰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훨씬 많아지겠다 생각이 드네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애플 아이폰 유저들은 아직 LDAC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도 아이폰 유저들에게는 아쉬운 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가격 말씀드릴게요. 촬영일 기준으로 가격은 15만원대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영상 설명란에 링크를 첨부할 테니까요. 리버티4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앵커가 이번에도 너무 가성비 좋은 이어폰 출시를 해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10만원대라는 가격에 좋은 이어폰을 찾는 분들이라면 아주 만족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이어폰이 되겠네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세상에 완벽한 제품은 없습니다. 영상 보시고 내 취향, 예산에 맞게 잘 고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언제나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럼 오늘도 합리적인 구매하시기를 바라며 저는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득템하세요. 고맙습니다.